태평양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942년과 1943년 초반의 6.12 지역 전투에서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가끔 등장하는 곳이 이곳 굿이너프 섬입니다. 분화구나 지역이 아직 일본군 수중에 있던 1942년 8월, 일본군은 호주를 바라보는 연합군 주 근거지인 포트 모레스비를 바닷길로 공략하기 위해 미군과 호주군이 서둘러 기지를 만들고 있던 미른만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육군이 아닌 해군 특별육전대를 동원해 1942년 8월 25일부터 벌인 전투에서 일본군은 크게 패하고 미른만 기지는 계속 연합군의 수중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 과정에서 굿이너프 섬이 등장하는데요. 1942년 8월 24일 사세보 제5특별육전대 병력 353명이 가까운 지역에서 밤중에 출발해서 굿이너프 섬까지 온 다음에 낮을 숨어서 보내고 미른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움직임은 연합군 해안감시병에 의해 낱낱이 보고되었고 호주군 전투기가 날아와 해안에 두었던 상륙정과 무전기, 다량의 식량을 전부 파괴해버렸습니다. 무전기가 파괴된 이곳의 일본군은 미른만 전투가 끝날 때까지 전혀 후방과 연락을 못했고 9월 7일이나 되어서야 어느 병사가 카누를 타고 분화구나에 도착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본군은 병사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하다가 구축함 야요이가 폭격을 받아 침몰하는 등 실패하고 육전대 병사들은 제한된 보급을 받으면서 10월 하순까지 버텼습니다. 육전대 병력은 이후 상륙한 호주군과 싸우면서 대부분 해군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호주군이 상륙해서 굿이너프 섬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이곳을 장악한 호주군은 분화고나 전투 등이 진행되면서 전선이 위로 올라가고 이 섬의 위치는 중요하지만 많은 수의 병력을 주둔시킬 수 없어서 소수의 병력만 파견하고 거의 여단급의 병력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씁니다. 호주군은 모형으로 병원 등 가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가짜로 대공포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사진의 보포스 대공포는 호주군이 1942년에 이집트에서 독일군 상대로 쓰던 것으로 대공포와 포탄 그리고 병사들까지 전부 모형입니다. 굿이너프 섬에서 호주군이 이런 모형을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왼쪽의 이 사진은 실제 굿이너프 섬에서 위장에 쓰이던 것으로 정글에서 덩굴 식물을 구해서 철조망인 것처럼 꾸며놓는 모습입니다. 또한 해독하기 어렵지 않게 만든 통신을 일부러 교환해서 섬에 다수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 1943년 3월이 다가왔습니다. 1943년 3월 4일 이미 분화고나는 연합군의 수중으로 들어온 지 2달이 지났고 굿이너프 섬에서는 이미 2월부터 섬의 동쪽 지역의 활주로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활주로 건설 작업을 보호하기 위해 호주군에서는 육군 5사단 산하에 보병체 47대대와 기타 부대 등 약 720명을 굿이너프 섬에 상륙시킵니다. 다음 날인 3월 5일, 6일에 걸쳐 일본 폭격기들이 굿이너프 섬을 공격했으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3월 3일에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일본 수송선단이 괴멸된 지 며칠 지난 후였고 구조되지 못한 일본군 병력들이 솔로몬해를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비스마르크 해전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일본군은 계속 수색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일본 항공기들은 3월 4일 전투가 벌어진 인근 해역에서 병력 약 1,000명, 단정 20에서 30척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4일과 5일에도 일본군 항공기들이 구명 장비 등을 표류하고 있는 병사들에 투하했습니다. 3월 4일에 지도에 표시된 이 위치쯤에서 일본 2호 제17잠수함이 34명을 구조했지만 계속 구조 작업을 하는 동안 조난당한 병사들은 멀리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후 3일이 지난 3월 6일에도 2호 제17잠수함이 지도상 위치에서 156명의 병사를 구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이틀 전 구조 장소에서 약 140km 정도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비슷한 위치에서 해군 수송선 노지마의 함장 포함 44명이 구조되었고 그 다음 날인 3월 8일에는 2호 제26 잠수함이 굿이너프 섬 서쪽에서 54명을 구조했습니다. 굿이너프 섬에 일본군 생존자가 직접 다다른 기록은 3월 7일부터 존재하고 원주민들이 지친 일본군에 숙식을 제공했으나 동시에 호주군에도 일본군 도착을 알려
다음날 들이닥친 호주군에 다수의 일본군이 사살되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3월 중순까지 여러 일본군 생존자가 뉴기니의 섬과 해안에 출몰해서 잡히거나 사살되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기록들의 수치를 더해보면 약 300여 명의 일본군이 비스마르크해 해전 이후 뉴기니 인근 섬과 해안에서 호주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군 생존자 중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모인 곳이 바로 굿이너프 섬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굿이너프 섬에는 호주군 47대대를 중심으로 한 병력이 비스마르크해 해전이 시작될 때부터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3월 8일 수송선 신나이마루에 탑승하고 있던 야마다 마삼이라는 일본 병사와 다른 20명의 병사가 구명보트에 탑승한 채로 굿이너프 섬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호주군 3명에게 발각되었고 일본군 병사들은 호주군에게 물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군 병사들 중 일부는 호주군을 제압하고 무기를 뺏는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실행까지 옮겼으나 실패해 21명 중 8명이 죽고 나머지는 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 의하면 비스마르크해 해전에서 배를 잃고 표류해온 일본군이 굿이너프 섬에 3월 중순까지 계속 흘러들어왔고 그 숫자는 총 12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72명이 사살되고 42명이 포로로 잡혔고 9명은 보트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이후 태평양 전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굿이너프 섬에 주둔 중이던 호주군 대위 J.C. 파스코가 지휘하던 정찰대가 비스마르크해 해전 이후 보트를 타고 표류해온 일본군 8명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전부 사살하고 보트 안에서 밀봉된 캔 여러 개를 발견하는데 이 캔들을 열어보니 다량의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때 작전에 들어갔던 다른 호주군 장교에 의하면 사망한 일본군들 중 몇 명이 고위급 장교로 보였으며 몇몇 박스나 캔들이 매우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서류들은 바로 호주 브리즈번의 연합군 본부로 보내졌습니다. 서류들은 바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분석되었고 이후 연합군 정보부에서 가장 주목받은 서류의 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표지를 좀 더 확대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는 군사 기밀이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에는 일련번호 제 몇 호라고 쓰여 있는데 한자 갖은 자로 쓴 것 같은데 224 다음 글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줄엔 날짜가 나와 있는데 쇼와 17년 9월 1일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쇼와 17년이 1942년이니까 1942년 9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이 이 서류가 도대체 어떤 서류인지 알려주는데 육군 장교 시력 정년 명부라고 해서 당시 일본 육군 장교들의 이름과 계급, 부대가 전부 나와 있는 서류였습니다. 표지 아래 부분을 보면 이 하권은 총 568페이지라고 나와 있는 것 같고 이 줄에서는 9월 1일자 장교 명단을 10월 15일에 육군성에서 출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주군이 입수한 전체 명부는 약 2700페이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호주 브리즈번에는 맥아더 장군의 남서태평양 지역 사령부가 위치했었고 굿이너프 섬에서 보내진 이 서류의 중요성을 보자마자 간파하게 된 맥아더 장군의 사령부는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해 이 명단을 일본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1943년 초까지만 해도 연합군은 일본군 편제 등에 관해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고 오래전에 만들어진 중국어 버전밖에 없었지만 이번 굿이너프 섬에서의 행운으로 일본군 인력 및 편제에 관한 그야말로 최신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의 번역은 당시 맥아더 장군 사령부 산하에 있던 에이티스라는 조직에서 맡았는데 미군, 호주군 연합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 통신에도 포로신문 등을 맡은 정보 조직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은 일본어를 해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일본계 미국인을 제외하고 당시 일본어에 능통한 백인 미국인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미국 전역에 3명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이티스는 니세이, 2세라고 일컬어지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대거 채용해 사용했고 굿이너프 섬에서 발견된 일본군 명단 자료를 몇 주 만에 전부 영어로 번역하는 데 성공합니다. 약 33,000명의 일본계 미국인 니세이들이 미군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중 약 2만 명이 육군으로 참전했는데 보병체 442연대 등이
대부분 니세이들로 이루어진 부대로 크게 활약했고 이 중에 일부는 독일 남부까지 진격해서 다하우 수용소 해방작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보 관련으로는 약 6,000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참전했습니다. 1942년에 35명으로 시작한 ATIS 조직도 1944년에는 700명대 인원으로 커졌고 1945년에는 4,000명이 ATS에서 일했는데 거의 대부분 2세대 일본계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정보 관련 임무를 수행하던 니세이들은 태평양 전쟁 거의 대부분의 주 전장에 참가했고 적으로 오인한 미군들로부터 총격을 받기도 하고 일본군으로 참전한 지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번역 작업 결과 683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된 ATIS 퍼블리케이션 넘버 2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일본 육군 장교 명단이 호주 정부에 의해 1943년 5월에 출간되었고 버마부터 알래스카까지 연합군이 일본군과 싸우고 있는 모든 전선에 배포됩니다. 이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제목과 함께 ATIS를 이끌었던 미 육군의 시드니 마시비르 대령이 쓴 서문이 있고 이 페이지부터 명단이 시작되는데 일단 첫 페이지는 알파벳 순으로 거의 처음에 나오는 아베라는 성을 가진 장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베라는 성만 해도 첫 페이지를 넘어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른쪽 페이지를 확대해보면 각 장교의 이름과 계급, 부대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3월 3일 전투 후 조난당한 일본군 생존자 일부가 남쪽으로 떠내려간 다른 생존자들과 달리 거의 한 달을 북쪽 해상에서 표류한 끝에 51사단 115 연대기를 가지고 뉴브리튼 섬에 4월 2일에 도착한 일도 있었습니다. 굿이너프 섬에 도착한 일본군이 불타는 수송선에서 탈출할 때는 경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망대해를 떠도는 중에 바로 다음 순간 연합군에 잡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에 실려 있었던 중요해 보이는 밀봉된 서류들을 왜 장교들이 미리미리 없애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중요 문서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실수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연합군의 매우 중요한 정보를 스스로 넘겨버리는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비스마르크 해전에 이어 다음 영상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